네, 근의 위치 판별, 근의 분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게요. 일단 이 근이 뭐 양수다, 음수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양수라는 건 0보다 클 때예요. 그죠? 두 근이 0보다 크다. 음수라는 건 두 근이 0보다 작다 이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근의 위치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근의 위치 판별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세 가지를 암기해야 돼요. 1번 판별식, 2번 대칭축, 3번 경계에서의 y좌표 또는 함수값이라고도 불러요. 이건 외워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외워서 한다는 거예요. 일단 판별식.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D가 0보다 크다고 그런 말 없으면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둘 중 하나 쓰면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로 대칭축. 대칭축은 뭐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죠. 얘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계에서의 y좌표 함수값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최고차항이 양수예요. 얘를 함수로 볼 거예요. fx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블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얘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근이 생겼다는 건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이 있을 거예요. y는 0과. 그죠?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인 거예요.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경계라는 건 뭐냐? 그때그때 달라요. 경계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양수예요. 음수예요. 그죠? 양수, 음수의 경계가 뭐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0이 이렇게 있어요. 0보다 오른쪽을 우리는 양수라고 불러요. 0보다 왼쪽을 뭐라 불러요? 음수라 부르잖아요. 경계가 뭐예요? 양수, 음수의 경계는 0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경계에서의 함수값 y좌표를 확인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학생들 중에 요거 두근이 양수다, 음수다 할 때 두근의 합, 두근의 곱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대신에 요걸 쓴다는 거예요. 대칭축과 경계에서의 y좌표. 이걸 반드시 쓰세요. 왜냐? 그 이유는 있어요. 사실 두근이 어떤 p보다 크다는 말이 있어요. 두근이 p보다 크면 얘는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못 써요. 두근이 뭐 p보다 작다 이런 문제 못 쓴다고요.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못 쓰기 때문에 요거만 쓰라는 거예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아예 쓰지도 말아요. 알겠죠? 근데 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대체해서 이 대칭축을 쓸 수 있는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두근의 합이 뭐예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양수면 그죠? 여기다 2분의 1 한 것도 양수겠죠. 그죠? 그죠? 두근의 합 대신에 대칭축을 쓰는 거네요. 우리가. 그죠? 두근의 곱도 한번 봐보죠. 두근의 곱이 뭐예요? a분의 c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양수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양수면 이렇게 되잖아요. 양수라면 0은 반드시 알파, 베타 왼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겠죠? 그 상황인데 양수일 때 어떻게 돼요? 얘가 0보다 클 때 F0이잖아요. F0은 뭐죠? F0은 X에다 0 넣는 거예요. 0 넣으면 뭐가 돼요? 지금 위에 보니까 F0은 C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F0이 어때요? 여기 있잖아요. F0이 0보다 크죠. 그죠? 두 번째, 얘가 0보다 작을 때 어떻게 돼요? F0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요. 여기하고. 그래서 F0이 뭐가 돼요? C인데 이 값이 0보다 작네요. 그죠? F0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AC가 0보다 크죠? 이게 어떻게 돼요? AC가 0보다 크죠? AC가 0보다 크다는 성질이 있네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AC의 부호가 같다 이 소리예요. A분의 C 두근의 곱이에요. 두근이 양수면 두근의 곱도 양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뭔 소리예요? 얘도 AC 부호가 같다는 소리죠. 어떤 특징이 있어요? 두근의 곱이 경계에서의 y좌표 요거 확인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걸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은 아예 안 쓸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근이 양수래요. 근데 서로 다른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이면 요거 쓰는 거고, 그런 말 없으면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쓰는 거예요. 두 번째 대칭축이에요.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죠. 이게 어떻게 돼요? 대칭축.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위에 그려놨지만 한번 더 그릴게요. 얘가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이고, 그죠? 요 교점이 알파하고 베타예요. 양수니까 0은 반드시 여기 있겠죠? 대칭축. 대칭축 이거잖아요. 대칭축이 어때요? 0보다 크죠? 그죠? 얘가 x는 마이너스 2분의 b인데 얘가 지금 0보다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음수일 때도 확인해보죠. 음수면 위로 볼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알파고 베타고 여기 0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대칭축이 똑같죠? 0보다 크죠? 그죠? 아, 대칭축이 0보다 크다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3번 아래로 불러올 때 위로 불러올 때 좀 달라져요. 그래서 나눠서 쓸 거예요. F형은 뭐예요? 여기 있죠? 그죠? 경계에서의 Y좌표 양수 음수의 경계는 아까 0이라고 얘기했죠? 양수 음수의 경계가 아까 0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F0이 되는 거고 경계에서의 Y좌표 함수값이 F0이 0보다 크네요. 그죠? 그 다음 이때는 어때요?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는 F0이 어때요? 0보다 작죠. 요거 체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두근이 양수일 때는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그죠? 다음 두근이 음수일 때도 한번 보도록 하죠. 두근이 음수일 때도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최고차항이 양수 음수일 때 이렇게 됐어요. 요게 알파고 베타고 알파고 베타인데 음수니까 어떻게 돼요? 0이 여기 있겠죠? 0이 알파 베타 오른쪽에 있어야지 두근이 음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는 거죠. 첫 번째 판별식 둘 중 하나 고르는 거예요. 두 번째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죠. 대칭축 이거잖아요. 대칭축이 어때요? 0보다 왼쪽에 있잖아요. 그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예요. F0 봐야죠. 왜? 양수 음수의 경계는 0이라고 그랬어요. F0을 봤더니 F0이 0보다 크네요. 그죠? 얘도 F0 보니까 어때요? F0이 0보다 작죠.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가능하다, 풀 수 있다 이 소리죠. 이제 3번 더 해보죠. 두근 사이에 0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그려주세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됐어요. 그럼 알파, 베타 이게 되고 이것도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0이 여기 사이에 있다고요. 그죠? 그러면 0보다 작은 게 있고 0보다 큰 게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D가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이거 체크 안 할 거예요. 1번 안 합니다. 2번 대칭축도 안 해요. 대칭축 왜 안 하냐? 대칭축을 우리가 이 대칭축이잖아요. 대칭축을 다 그렸는데 0의 위치가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0이 여기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대칭축이 이건데 대칭축은 고정됐는데 0이 대칭축과 같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네요. 그죠? 몰라요 이거. 아 모르니까 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 경우 두근 사이에 0이 있는 경우에는 경계에서의 y좌표, 경계에서의 함수값만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0보다 클 때는 어떻게 돼요? 함수값이 얘가 0보다 클 때는 봤더니 요때죠. F0이 0보다 작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F0 이거 어때요? 요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는 F0이 0보다 크다. 요거만 체크하면 되죠. 그죠? 아 3번 경계에서의 함수값 y좌표만 체크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 다음 이제 두근이 P보다 크다를 해볼게요. 그죠? 두근이 P보다 크다. 요걸 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그래프 그리세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게 알파, 요게 베타, 요게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이게 P고
얘도 P예요. 그죠? 이러면 두근이 P보다 크다가 돼 있는 상태죠. 또 똑같아요. 1번 뭐 해야 돼요? 판별식 골라야죠. 두 번째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대칭축을 보면 뭐가 돼요? 이게 대칭축이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어때요? p보다 오른쪽에 있죠. 네, p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대칭축이 p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세 번째 경계에서의 y좌표예요. 경계가 뭐냐는 거예요. p보다 크다면서요. p가 경계죠. 여기에서의 y좌표를 보는 거죠. 그래서 fp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fp 어떻게 돼요? fp는 요거죠. 이게 fp죠. fp가 0보다 큰 거죠.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fp를 확인해 보면 fp 어떻게 돼요? 여기 있네요. 그죠? 0보다 작네요. 그죠?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4번 유형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이에요. 5번도 다 p로 고칠게요. 이거 어떻게 돼요? 네, 항상 똑같아요. 그냥 0보다 클 때 작을 때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그리면 돼요. 개념 이거죠. 알파 베타 알파 베타예요. p보다 작다 그랬으므로 여기 p가 있는 거죠. p가 알파 베타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됐네요. 그죠? 1번 똑같아요. 판별식 쓰시고 2번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 보죠. 어때요? p보다 작죠. 그죠? p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작은 거예요. 작다 이렇게 두면 되겠죠. 3번 경계에서의 y좌표 경계는 p보다 작다므로 p가 경계가 된다. 얘가 0보다 클 때 얘가 0보다 작을 때 fp를 확인하면 되겠죠. fp가 어때요? 0보다 크죠. 다음 fp가 어때요? 0보다 작죠.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다음 두근 사이에 p가 있다 해요.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이렇게 되죠. 아래로 볼록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고 위로 볼록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예요. 그럼 p가 어디 있어요? 사이에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똑같아요. 아까 3번 유형과 똑같죠. p보다 작은 게 있고 p보다 큰 게 있어요. 그럼 판별식을 쓰지가 않겠죠. 두 번째 대칭축이에요. 대칭축이 p보다 같은지 작은지 큰지 모른다니까요.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모른다고요. 대칭축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다음 3번이에요. 그죠? 또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데 경계가 뭐냐는 거예요. 두 근 사이에 p가 있어요. 그죠? 그럼 p보다 작은 게 있고 p보다 큰 근이 있는 거잖아요. p가 경계죠. 그래서 fp 보는 거죠. fp 체크해 주니까 fp는 어디예요? 여기 있네요. 0보다 작죠. 그 다음 얘는 어때요?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는 fp가 0보다 크네요. 그죠?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의 위치 판별, 근의 분리입니다. 이 개념은 소원, 수투, 미적분, 뭐 수능 계속 나와요. 내신에도 나오고. 이거 지금 고1 때 알아야 돼요. 계속 알아야 됩니다. 네, 정리 잘 해보세요.